네, 안녕하세요. 방쿤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인물 사진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까 해요. 특히나 이제 12 프로부터 쓰시던 분들과 그리고 이번에 13 프로, 13 프로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존 작들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인물 사진 모드다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인물 사진 모드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는지 그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 사진과 함께 촬영 후 어떻게 보정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앨범에서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미디어 유형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미디어 유형에서 보통 네 번째 정도를 보시면 인물 사진이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 이 항목을 눌러보시면 오직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한 다양한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하기 좋은 피사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 사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잘 나오게 되고요. 그 밖에 다양한 피사체가 있겠지만 오늘은 강아지 사진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아지 사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해서 촬영한 강아지의 사진 되겠습니다. 보통은 촬영하시고 그냥 배경이 흐려지네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앨범 안에서 인물 사진 모드를 편집하시게 되면 배경 흐림의 정도나 색감 등을 훨씬 더 멋지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 위를 보시면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저희 기존의 아이폰 사진들과 다르게 인물 사진 모드 같은 경우는 하단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정육면체 모양의 버튼이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인물 사진 모드의 조명 효과 그리고 심도 효과 이 두 가지를 만지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도 효과를 먼저 조절해 볼게요. 심도 효과는 왼쪽 위에 보시면 F와 함께 이제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리개의 수치로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DSLR에 써보신 분들은 조리개 수치가 뭔지 아실 테지만 저희 이제 기존 카메라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 조리개 수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왼쪽 위에 F4.5라고 현재 저는 써 있죠. 자, 저 조리개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심도라고 써 있고요. 이 숫자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마 기본값으로 4.5에서 5.6 정도의 심도로 촬영이 되는데요. 자, 이 심도 조리개가 이제 숫자가 작아질수록 배경의 흐림의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 이 심도를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숫자를 크게 만들수록 배경 흐림의 정도가 좀 약해지죠. 배경이 선명해진다는 뜻이죠. 자, 즉 심도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은 보다 나은 배경 흐림을 직접 조절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폰의 심도 효과가 상당히 주목할 사항이 뭐냐면 물론 이제 주제와 배경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뭔가 배경 흐림이 더 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 보케라 그래요. 이 빗망울의 모양이 생각보다 전문적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전체적으로 뭉개주는 개념이 아니라 빗망울의 모양 하나하나를 잡아서 이 빗망울들을 각각 실제 DSLR로 촬영한 느낌으로 그렇게 좀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전문가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심도 효과와 이제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수치는 글쎄 좀 배경 흐림을 많이 넣어주고 싶으시다면 보통 한 2.8 정도만 주셔도 충분히 아름다운 배경 흐림이 가능할 겁니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배경이 많이 흐려지는데 근데 이렇게 하실 경우 배경 정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심도 효과가 어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사진이 아니라면 보통은 한 2.8 정도 이 정도로 하시면 충분히 아름다운 배경 흐림을 완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배경이 너무 좀 흐림이 어색하다 그러면은 좀 더 선명하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수치는 4.5보다는 조금 낮게 그래서 오늘 저는 2.8 정도로 이렇게 배경 흐림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흐림을 조절하신 다음에 이 조명 효과라는 게 또 있는데요.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리개 버튼 옆에 육각형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조명 효과를 여러분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자연 조명으로 현재는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걸 이제 살짝 돌려보시면
다양한 조명 효과가 있지만 보통 뒤에 3개는 좀 배경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튜디오 조명과 윤곽 조명, 보통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뭐 각각의 차이가 있다면 자연 조명은 찍힌 그대로의 빛을 좀 강조를 해주고요. 자, 스튜디오 조명은 말 그대로 스튜디오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조명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러한 주제가 밝아지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스튜디오 조명 말고 윤곽 조명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조명이 좀 더 강조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주제를 밝게 표현하고 싶다면 윤곽 조명, 살짝 밝게 하고 싶다면 스튜디오 조명, 원본 그대로고 좋다면 자연 조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조명을 살짝 넣어주면서 보다 이 강아지가 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명 효과와 조리개를 통한 심도 효과 2가지를 조절해 봤고요. 자, 이어서 이 사진을 조금 더 보정을 해볼게요. 자, 사진을 보정해 주실 때 보통은 이제 바로 보정에 들어가실 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색감부터 완성을 하신 다음에 보정을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색감 보정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3번째 버튼이 있어요. 아래쪽에 3번째 동그라미 3개가 겹쳐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원본 선명하게 따뜻한 톤, 선명하게 차가운 톤, 드라마틱, 드라마틱 따뜻한 톤, 드라마틱 차가운 톤, 그 다음 이어서 흑백 3개가 또 있죠.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진이 나온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백을 원하신다면 모노나 느와르를 보통 활용하시는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좀 뭔가 감성적인 색감을 원하시냐면 드라마틱 혹은 드라마틱 차가운 톤, 이게 따뜻한 톤들은요 색감이 좀 워낙 누리끼리해지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저는 드라마틱 차가운 톤을 설정해서 이 필터를 이제 100까지 넣어줄 건지 아니면 그보다 적게 넣어줄 건지 그거 좀 감상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한 70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진 색감들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색감을 골랐다면 노출이나 뭐 대비 같은 걸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2번째 버튼 보시면 뭔가 다이얼을 돌리는 듯한 모양의 버튼이 있죠. 자, 밑에서 2번째 버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나하나 다 직접 해보시는 것보다는 자동이라는 요 마법봉 모양의 지금 선택된 버튼 있죠? 이 자동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인공지능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진이 어떤 식으로 보정되면 좋을지를 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보정을 통해서 이 사진이 어떤 방향으로 보정되면 좋겠다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부 조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동 보정은 양쪽으로 가면 이제 내가 어떤 느낌으로 갈지 방향을 좀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좀 살짝 연하게 줄지 아니면 좀 진한 식으로 줄지 이런 걸 좀 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정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보정을 하시는 분께서 이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아질지 이거를 직접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이 좀 그래서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내 취향이 확실하시면 보정도 쉬우실 거고요. 근데 어떤 사진이 좋을지 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사진 보정도 살짝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정도 분위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출, 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조정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노출은 이제 전체적인 그 노출의 정도를 뜻하고요. 노출은 좀 밝게 갈게요. 그다음에 휘도는 이제 분위기라 그래서 보통 이제 찍혀있는 빛들을 이제 미드톤으로 모아줄지 아니면 이제 뭔가 잘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지 그거 결정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휘도도 역시 좀 밝게 좀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의 밝기입니다. 이 경우는 밝은 부분이 꽤나 밝게 표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살짝 어둡게 해주면은 이제 저희 강아지 부분의 컬러가 좀 더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의 밝기입니다. 그림자를 낮춰주시면 어두운 부분이 확실히 어두워지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저는 그림자는 조금 밝게 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조금 없도록 좀 조절을 해줬습니다. 이제 대비는 밝고 어두운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밝은 걸 더 밝게, 어두운 걸 더 어둡게 줄지, 아니면 밝은 것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거의 없게 만들어 줄지, 좀 그 부분을 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과하게 밀어주시면
뭔가 좀 사진이 이상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면 대비를 살짝 낮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좀 진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대비를 살짝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려주시면 그쵸, 뭔가 디테일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대비를 살짝 높여줄게요. alright. 그 다음에 이제 밝기인데요. 이 밝기가 이제 사진의 전체적인 밝기를 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배경과 강아지 사이에서 너무 다 같이 어두워지는 느낌보다는 강아지는 충분히 밝지만 배경만 살짝 어두워지는 단계에서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포인트입니다. 이 블랙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가장 어두운 블랙을 어느 정도 밝기로 표현해 줄 건가?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블랙 포인트를 올려주시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까만색으로 표현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블랙 포인트를 낮춰주시면 뭔가 이제 어두운 부분이 살짝 붕 뜨는 그러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좋냐면 뭔가 좀 빈티지한 필름의 느낌을 연출할 때는 블랙 포인트를 살짝 마이너스 쪽으로 옮겨주면 그럼 좀 감성적인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특히나 이제 좀 외국풍의 감성 사진들 그런 거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이 블랙 포인트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채도는 색의 농도죠. 채도를 세게 해주면 색이 다 진해지고요. 채도를 낮춰주시면 색이 이제 많이 빠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강아지의 털 빛깔이 충분히 황금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도를 굳이 안 만져도 되고 아니면 조금만 낮춰줘서 눈으로 보기 더 편한 이미지를 연출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의 선명도인데요. 이 색의 선명도는 컬러 각각의 선명도를 높여줘서 색과 색 사이가 더욱더 차이 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색 선명도는 사실 채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여기서 색 선명도를 살짝 낮춰주시면 어떻게 되죠? 비교적 채도가 센 강아지 쪽은 큰 차이가 없는데 뒤쪽에 채도가 많이 옅어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시선의 분산을 좀 억제해 줄 수 있죠. 아무래도 배경까지 녹색이고 강아지도 이제 좀 황금빛이면 시선이 분산될 수 있는데 저 배경 뒤쪽의 색을 살짝 빼주면은 강아지 쪽의 황금빛이 상대적으로 더 살아나는 걸 그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함은 색의 온도다. 따뜻함이 올라가면 색이 노래지고 따뜻함이 낮아지면 색이 파래지고 그래서 요거는 원래의 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살짝 따뜻하게 하면은 저희 강아지의 황금빛이 좀 더 살아나겠죠. 그다음에 색조는 이제 녹색과 마젠타, 그린과 마젠타를 만들게 되겠는데요. 자, 색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빨개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마젠타가 좀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색조를 낮춰주시면 사실 좀 녹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색 관계를 이용해서 정확한 색을 잡아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녹색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사진이 좀 뻘건 것 같은데 그러면 색조를 좀 낮춰서 녹색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보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 강아지 가슴 쪽의 하얀색 이 부분을 보면서 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아지 쪽에 이 가슴 쪽의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잘 표현이 되나 이거 이제 미묘한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면 정확한 색이 표현되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선명도. 선명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선이 얼마나 선명해지나 그거 좀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강아지의 털이나 이런 윤곽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선명도를 살짝 올려주시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선명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자, 이걸 너무 올리시면요 과하게 보정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선명도를 과하게 올려주실 필요는 없고 딱 어느 정도가 좋냐면 여기 눈 쪽을 보시면 돼요. 이 눈에서 눈동자가 살아나는데 너무 과하지 않을 만큼 그죠? 그래서 네, 한 20 정도가 좀 알맞는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명료도는 이제 입체감을 좀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료도를 딱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명료도를 올려주시면 뭔가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나고 사진에서 볼륨감이 느껴지고 그쵸? 그래서 사진이 좀 더 3D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이 명료도도 어느 정도 올려주시는 게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 감소. 노이즈 감소는 어두운 데서 찍은 사진이 아니면 사실 크게 뭐 올려줄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이즈 감소를 그냥 막 올려주시면 화질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굳이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비네트는 이제 사진의 주변부를 까맣게 해줄지 아니면 화이트 비네트 이렇게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강아지한테 좀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다면 비네트를 아주 살짝 주시는 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 모서리가 조금 어두워지는 효과를 연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이고 이게 이제 보정본입니다. 사진을 딱딱 눌러보시면 비포 애프터가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뭔가 이제 원본에서는 강아지와 배경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정을 하니까 훨씬 더 강아지 쪽에 시선이 사는 효과를 연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료를 누르시면 그럼 이제 기본적인 인물 사진 보정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리해본 바로는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인물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보정이 있다. 심도 효과를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색감을 좀 조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찍으신 인물 사진을 훨씬 더 아름다운 이미지로 연출하실 수 있도록 조금의 팁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물 사진 모드로 맛있는 음식 사진이나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사진 꼭 찍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쿤이었고요. 더욱더 많은 스마트폰 사진 꿀팁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